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라는 문법을 배워볼 거고요. 문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비극적인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거의 다 찍었어요. 근데 중간에 녹화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영상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요. 비극적이죠? 제가 이제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만 찍고 잘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오늘은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라는 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표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굉장히 자주 볼 법한 표현이에요. 관점의 역격. 이게 이제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존경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제 그 리스펙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측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따온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측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몰라서 펩스 시험에서 문제를 하나 틀려먹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 어쨌든 이 용법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제 보통 다른 책에서는 이제 관점의 역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점의 역격을 하면은 약간 머릿속에 잘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표현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역격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구가 있어요. 혹은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역격으로 쓰여진 단어가 그 뭐냐? 다른 단어 있죠? 다른 단어 아니면 다른 어구 아니면 이제 다른 문장의 의미를 특정한 관점에서 혹은 이제 특정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해준다. 이게 이제 Native of Respect, 관점 구체화의 역격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이제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좀 감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다른 단어가 있어요. 혹은 다른 어구가 있어요. 혹은 다른 문장이 있어요. 하여간 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원래는 이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좁히는 거예요. 의미를 좁혀요. 의미를 제한해줘요.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이 구체적인 의미, 심지어 이제 이게 그냥 구체적인 게 아니고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측면에서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역격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이제 일단 이걸로 들어볼게요. 박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백사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마음속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크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뱃살이 클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뱃살이 좀 크거든요. 뱃살이 막 줄렁줄렁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도 큰 사람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도 이제 얘들은 뭐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큰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걸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한해주고 구체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측면에서. 그럴 때 뭘 하느냐? 이 관점 구체화의 역격, dative of respect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 있어 큰 박기영.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저예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대두예요, 대두. 막 못생겼어, 막.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크지? 심지어 대머리야. 비극이죠? 예. 이게 바로 박기영인 거예요. 한편, 백사헌은 어떤 사람이냐? 백사헌은 머리가 작아요. 머리가 진짜 무슨 막 그 주먹만 하다 하자. 머리가 막 주먹만 하고 미남이야, 미남. 훤칠한 미남이고 막 잘생겼고 막 꽃미남이야, 꽃미남.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이런 이제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심장이 있겠죠? 근데 그 심장이 엄청 작을 거야. 자, 심장도 무슨 막 참새만 할 거예요. 얼굴만 되게 작고 소두고. 그런데 이 백사헌의 작은 심장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백사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조그만한 심장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야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경우예요? 야망에 있어. 아이고, 큰 백사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큰 박기영, 큰 백사헌이지만 똑같이 큰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굴에 있어 큰 박기영, 야망에 있어 큰 백사헌.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역격, 데이티브로 쓰인 단어가 데이티브 오브 리스펙트인 경우에는 다른 단어, 다른 어구, 다른 문장의 의미를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dative of respect예요. 아이고, 영어를 파괴하고 있죠? 네, dative of respect예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매국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 물론 이제 매국노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죠. 보통 이제 매국노 하면 이제 매국노의 대명사가 이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이완용은 매국노인데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넓은 의미를 가져요. 이완용이 매국노라는 거는 굉장한 다양한 측면을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영국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인가 하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완용은 영국에 안 가봤을걸요? 가봤나? 잘 모르겠어요. 이완용이 독일 매국노다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또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 이완용은 매국노인데 이런 이제 문장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완용은 매국노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의 그 절이죠.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한국에 있어라고 하는 그 dative of respect 관점 구체화의 역격으로 쓰여진 것이 의미를 제한시켜주고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의미를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측면에서 이제 성립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격으로 쓰인 애가 다른 문장을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이완용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너 이 새끼 친일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완용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죠. 언제예요? 아, 언제는 아니고 누구한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쓰레기의 일종이죠. 어쨌든 간에 일본 제국에 있어. 이완용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트래쉬가 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일본 제국에 있어 이완용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죠. 왜? 자기 나라를 갖다 바쳤잖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를 갈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를 빡빡 갈면서 이완용 너 이 새끼 탕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완용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 문장의 의미를 제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을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특정한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뭐를 쓴다? 일본 제국이라는 단어를, 이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역격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점 구체화의 역격에 의해서 의미가 구체화되겠죠. 그것을 이제 그 관점 구체화의 역격, dative of respect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뭔 표현을 사용했냐면 뭐뭐에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뭐뭐에 있어, 뭐뭐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역격에 대해서 배운 표현들이 보통 이제 뭐뭐에,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를 선호했어요. 역격을. 그렇기 때문에 뭐뭐에 있어라고 하면 약간 좀 외우기 쉽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역격은 에라고 번역하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 역격도 이제 관점 구체화의 역격으로 썼을 때도 뭐뭐에가 들어가는 번역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가 약간 제한이 있어요. 뭔 제한이냐면 이 관점 구체화의 역격은 그냥 쓸 수 없고 제한이 하나 있어요. 전치사 없이 써야 돼요. 있으면 큰일 나요. 전치사는 절대 올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전치사가 안 오는 거지 관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돼요.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오겠죠. 근데 어쩔 때는 안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전치사는 절대 없다. 전치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치사를 쓰면은 제 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dative of respect라는 게 어디서 유래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라는 건 사실 어디서 왔냐면 도구 수단의 역격에서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근데 도구 수단의 역격은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전치사 없이 쓴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점 구체화의 역격도 그 전치사를 안 써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구 수단의 역격에서 그 관사를 써줄 수도 있었고 안 써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관점 구체화의 역격에서도 전치사는 없어야 되지만 관사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역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대격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역격도 관점 구체화라는 의미로 쓸 수 있지만 대격도 관점 구체화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뒤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점 구체화의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역격도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대격도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의미는 똑같아요. 역격으로 쓰인 단어 혹은 이제 대격으로 쓰인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가 다른 단어나 어구나 문장의 의미를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해준다. 그게 바로 이제 dative of respect, accusative of respect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관점 구체화의 역격, 관점 구체화의 대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좋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표현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관례화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례적인 표현이 되고 이 궁극적으로 이제 정착해버리면 수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관점 구체화의 역격에서 빈번한 일이에요. 수거 표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거 표현도 이제 조금씩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시도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문을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열심히 했으니까 리얼 그리스어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럭저럭 괜찮은 그리스어는 한번 봐줘야겠죠. 그리스어가 여기 있다. 토, 맨, 소마티, 칼로스, 호, 네아니아스, 테, 데, 부시케, 카코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맨데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맨데라고 하는 거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맨데는 어떤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뭐뭐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이러하고 저러하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얘는 이런데 쟤는 저러더라. 이게 바로 이제 맨데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구조화시켜주기 때문에 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칼로스 호 네아니아스 컴마 찍고 카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칼로스 호 네아니아스 대 카코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해석을 하면 그 젊은이는 칼로스가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름답다, 훌륭하다, 좋다 뭐 그런 뜻이 다 있거든요. 카코스는 뭐예요? 나쁘다죠. 그러니까 이제 칼로스랑 카코스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쁘다.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생략이 됐죠. 반복되니까 항상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칼로스 호 네아니아스 데 칼로스 아니 뭐냐 카코스 호 네아니아스 이런 문장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나쁘다. 딸랑 이것만 써놓으면은 문장이 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의 의미를 좀 구체화시켜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죠. 다시 말해서 얘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칼로스라고 하는 진술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칼로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성립이 안 될 거야. 그리고 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참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관점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 진술이 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소마티라고 했으니까 이제 육신이죠. 육신, 몸. 그래서 몸에 대해서, 몸에 있어. 그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좋고 혼에 있어. 푸시케잖아요. 영혼이잖아요. 혼에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나쁘다. 그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몸에 있어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에 있어 나쁘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젊은이가 백사헌이야.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사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사헌은 그 백덕수라고 하는 소설가 분이 쓰신 괴담 출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홍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괴담 출근이라는 소설에 백사헌이라는 남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칠게요. 제가 생각할 땐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겉은 완벽하죠. 외모가 정말 번지르르한 거죠. 근데 속을 봐요. 혼을 보니까 상남자인 거야. 이럴 수가. 이 성격이 썩어 있어요. 이게 바로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니는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토소마티 테프시케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문은 그리스에서 쓰는 속담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 사람도 속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은근히 그 연극에 나오는 대사 같은 거를 속담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연극이 유행이었나?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명대사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은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 명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는 철학이라는 게 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한테 철학자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일침충이죠? 예. 이 말로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일침을 넣는 거죠. 약간 이제 개그 콘서트 마냥.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의 말도 굉장히 속담으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로고 필로이 알라 에르고 우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우는 이거죠. 근데 얘가 악센트가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악센트가 없는 게 맞는데 문장의 맨 끝에 봤을 때는 악센트가 뿅 하고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우가 맞습니다. not이라는 뜻이죠. 아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필로스, 필레, 필론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형용사는 친애하는, 친애받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를 명사처럼 쓸 수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친애하는 자, 친애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친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친구, 그러나 친구가 아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복수로 쓰였으니까 친구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로고가 이제 말이고 에르고가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는 친구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이런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친구들인데 행동을 보니까 아닌데 이런 속담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가리 친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잘 나갈 때, 예를 들어 막 제가 막 노벨상은 좀 그렇고 제가 노벨상을 탔다고 칠게요. 제가 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럼 박기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야, 내가 누구야? 노벨 물리학상을 탄 박기영 아니야?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때는 막 친구들이 주변으로 모여들죠. 그러면서 야, 역시 박기영이야. 노벨 물리학상.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우유 사업을 했어요. 바나나 우유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망했어. 망해 가지고 제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죠. "박기영 누구세요?" 전화를 딱 제가 이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기영이 딱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면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 '뭐지?' 하고 보면은 차단돼 있어요. 눈물이 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말로는 친구인데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잘해 주고 "넌 정말 최고야." 하지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도와주죠. 쓰레기죠, 쓰레기. 이제 그런 사람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친구가 아닌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리스인들이 또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례적인 수거가 있다고. 수거가 이 경우예요. 무슨 소리냐? 로고 에르고를 보면은 로고스는 뭐예요? 말이죠. 에르고는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행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로고 에르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말에 있어서는 뭐뭐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는 뭐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약간 좀 의역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말로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실제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왜냐면 행동이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수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관례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트로폰 테 알레테이아 아가톤 이런 경우예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안트로폰 아가톤 이게 성수격 일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테 알레테이아가 있어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관점 구체화의 역격으로 해주면은 진리에 있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진리에 있어 좋은 사람을 약간 문장이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고치면 이제 진실에 있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 테알레테이아가 불변이에요. 불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진짜 거의 관례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결국엔 뭐가 되냐? 진실로가 됩니다. 진실로 좋은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진실로 좋은 거야. 그걸 이제 테알레테이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거를 일종의 관례적인 수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테알레테이아가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아가톤이라는 게 참이 된다는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진실의 관점에서 참이 되는 말이 그거라는 소리는 그냥 그게 맞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아니면 뭐 진실로 좋은 사람을 정말로 좋은 사람을 진짜로 좋은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례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관점 구체화의 역격이란 걸 배웠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역격도 되고 대격도 되는데 대격은 오늘 안 배웠고 일단 역격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역격으로 쓰인 표현은 뭐뭐에 있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뭐뭐에 있어,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다른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다른 동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구일 수도 있고요. 다른 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다른 문장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의미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의미를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의미를 특정한 측면에 비추어서 말해 주는 거예요. 특정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점 구체화의 역격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